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스캔에서는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쇠락하고 있나? 미국 망한다고 단언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요. 이코노미스트가 이번 주에 특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스캔에서는 경제 기사 몇 개를 모아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민주당, 공화당 불문하고 미국 경제가 고장났다는데 다 동의하죠. 트럼프는 대선 때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왔었고요. 바이든은 경제 재건에 2조 달러를 쓰기로 했습니다. Build Back Better, 더 낮게 재건하자라고 외치면서요. 1990년에 서베이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40%가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보다 못 살 거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동일한 서베이에서 이렇게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불안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건 기분이고요.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의 경제적 실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적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 부국이고요. 생산성과 혁신성에서 다른 선진국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준에서는 미국이 밀려났어요. 구매력 평가 기준 GDP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죠. 차트를 보면 1990년의 GDP와 2022년의 GDP, 그림이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1990년에는 X축에 붙어 있어서 거의 보이지도 않는 중국의 GDP. 그런데 그 30여 년간 1인당 GDP가 이렇게 늘면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은 나라가 유리해집니다. 그런데요, 구매력 평가가 아니라 달러 명목가치 기준이라면 어떨까요? 구매력 평가는 국민 생활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계 무대에서의 경제 영향력을 보려면 달러 명목가치를 봐야 되죠. 1990년 미국은 글로벌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25%였어요. 중국은 작년에 18%였습니다. 미국 경제의 영향력은 지난 30여 년간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세계 1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만 놓고 보면 미국 경제 비중은 더 증가했습니다. 1990년에는 명목가치 기준으로 미국이 G7 GDP의 40%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58%로 올라갔습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도 올랐습니다. 1990년에 43%였는데 현재는 51%예요. 1인당 GDP에서도 미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더 빨리 증가했습니다. 돈 외의 측면을 비교한다면 유럽인의 삶이 미국인보다 더 풍요할 수도 있고 안정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 경제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확실한 것은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 경제보다 더 많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을 잘 반영해 주는 게 주가죠. 1990년에 S&P 500 지수에 $100를 투자했다고 하면 현재 2,300달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을 뺀 나머지 선진국 지수에 투자했다면 510달러밖에 안 돼 있을 거고요. 일본에 투자했다면 지금도 원금 수준밖에 안 됩니다. 차트를 보면 주황색이 미국 지수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이 미국 외 선진국 지수고요. 제일 밑에 있는 게 니케이입니다. 이 갭이 성장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미국 경제가 세계 최대가 된 것은 189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130년 정도 됐어요. 그동안 상승세도 여러 번 있었고 하강세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30년간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두 가지 장기적 예측치를 가지고 전망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노동력 규모고 또 하나는 생산성입니다. 미국 노동력은 증가하고 있어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출산율이 높고 이민자가 많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비중도 1990년 이래 38% 증가했는데요. 서유럽은 13%, 일본은 7% 증가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미국은 생산성 증가에서도 다른 선진국을 능가합니다. 1990년 이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미국이 67%, 서구 55%, 일본 51% 각각 상승했습니다. 투자 확대를 한 것도 도움이 됐지만 총 요소 생산성도 미국은 20%나 상승했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건 기존의 생산 요소, 토지, 자본, 노동 이것을 뺀 숙련이나 기술 혁신, 경영 능력 이런 것을 말합니다. G7 나머지 국가들의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미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자,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이 미국의 생산성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2019년에 노스웨스턴 대학이 연구를 했습니다. 29개 업종을 가지고 국가별 비교를 했는데요. 미국이 ICT, 정보통신 기술에서 탁월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ICT로부터 나온 생산물이 다른 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 연구자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10년을 마법의 10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생산성은 매년 3% 증가했어요. 서유럽은 같은 기간 2% 이하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누적이 되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미국의 생산성 증가 추세는 현재 1.5%로 하락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선진국을 상회하고 있죠. 자, 미국 기술혁신의 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숙련도, 둘째, 나라의 규모, 그리고 세 번째, 역동성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숙련도인데요. 미국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서구 근로자에 비해서 고숙련입니다. 전반적인 인력에서보다 숙련 인력의 질에서 미국이 월등하다는 거죠. 세계 최고 대학 15위까지 보면 미국 대학이 11개 포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국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오는데요. 졸업하고 다 떠나는 게 아니라 매년 20만 명의 외국인 졸업생들이 훈련 명목으로 취업을 합니다. 미국 숙련도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높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측면입니다. 자, 미국의 R&D 지출, GDP의 3.5%,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완전 세계 1위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국, 한국 이런 나라들과 탑 리그를 구성하고 있는데 R&D 지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해외 특허 부분에서 미국은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연 세계 1위고요. 이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 19%였어요. 자, 미국 기술혁신의 두 번째 비밀, 미국의 사이즈입니다. 미국은 거대한 단일 시장을 보유하고 있죠. 유럽이 이걸 너무 부러워해서 EU를 만들었지만 사실 단일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언어나 문화 그리고 정부 정책의 차이가 있죠. 인도는 아직 쌓아놓은 부가 불충분하고요. 중국이 아마 유일한 라이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이 거대한 시장 덕분에 기술 혁신이 미국에서 일어나면 테스트도 미국 안에서 할 수 있고 보상도 미국 안에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도 대단한 메리트입니다. 미국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하루에 석유를 1000만 배럴 이상 순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셰일 공법 혁신으로 2020년에는 순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셰일에서 석유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도 뽑아내죠. 이 천연가스를 사용함으로써 자연히 석탄 사용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별다른 기후정책이 없었던 미국인데도 2000년대 중반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18% 감소했습니다. 난리법석을 떤 유럽보다 온실가스를 더 줄인 거예요. 미국은 게다가 햇빛과 바람이 풍부합니다. 투자만 잘하면 친환경 에너지의 슈퍼파워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나라죠. 자, 마지막 비밀. 미국의 숙련과 규모의 이점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역동성이죠. 역동성의 첫째는 모빌리티입니다. 미국인들은 기회를 찾아서 이동하는 국민입니다. 1913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성인 4명 중에 1명은 최근 5년 이내 타 도시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10명 중 1명 정도였습니다. 거주하는 주를 아예 옮기는 사람도 매년 500만 명에 달하고요. 그 중에서도 고학력자가 많이 이동한다는 게 특이하죠.
고학력일수록 안주하지 않고 더 생산적인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미국은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동적인 금융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은 기업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벤처 캐피탈의 절반이 미국 기업들에게 가는데요. 코로나 이후 창업 열풍이 폭발해서 2021년 540만 개의 신규 사업이 등록을 했어요. 2019년보다 5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사업들 중에 많은 기업들이 망하겠지만 미국 파산법은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빨리 파산할 수도 있고 개인 자산은 보호됩니다. 그래서 사업 실패의 개인 비용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미국이 가장 낮습니다. 자, 기업의 자유로운 해고도 미국 역동성의 일부입니다. 미국인들은 맹렬한 경쟁 때문에 고용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근로자 보호가 가장 약하죠. 그런데도 자유로운 해고가 사업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기업 경영 역량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생산성 우위 중에 절반은 기업 경영 역량에서 기인한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가장 취약점은 소득 불균형일 것 같습니다. G7 중에 최악이죠.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까지 소득 격차는 계속 늘어났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소득층 소득은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산층 소득이 문제입니다. 고소득층과의 차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저소득층과의 차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강해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자, 미국인의 삶은 생각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혹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미국에서 태어난 갓난아기의 평균 기대 수명은 77세입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5년이나 짧아요. 저소득층은 특히 폭력과 빈곤 그리고 의료 서비스 부족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혹함이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것 같지 않죠. 그렇다면 무엇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까요? 유럽의 추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일본의 추월? 가능성 더 낮죠. 중국마저도 미국을 단기에 추월하기에는 지금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도가 부상하고 있으니까 중국과 인도가 성장축을 태평양으로 옮겨오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성장을 종결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미국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양극화로 치닫는 정치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주 차원에서도 정치가 심각하게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석유 기업에 불리하게 ESG 평가를 하는 금융사들에 대해서 주 안에서의 영업을 금지시켰습니다. 플로리다는 주의 대표 기업인 디즈니에게 줬던 혜택을 몰수했죠. 너무 진보적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석유 기업 이익에 상한선을 두겠다라는 것을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 4월입니다. 미국은 지금 국채 발행이 중단돼 있고 6월까지 국채 실링을 높이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채무 불이행으로 들어갑니다.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이니까 실제로 돈을 못 갚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미국 시장의 신인도는 하락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조달 비용은 영구적으로 상승하게 되죠. 적자 재정의 미국에게는 심각한 부담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990년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글로벌화가 시작된 해입니다. 글로벌화의 최대 수혜국은 어딜까요? 당연히 미국입니다. 글로벌화를 통해서 미국의 영업 반경이 확대됐죠. 미국은 글로벌화를 통해서 손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도체만 해도 제조가 다른 나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설계 부분에서 엄청난 이익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까지 흡수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부가가치가 낮은 부분을 흡수하면 미국의 생산성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수소, 풍력 이 제조를 다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2조 달러를 지출해서요. 그런데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생산성까지 깎아먹을 거라는 게 문제죠. 자,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방향을 잃고 쇠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미국이 망할지도 모른다. 빨리 울타리를 쳐야 된다라는 주장의 경제적 근거는 대부분 허위입니다. 중국이 곧 추월할 거다. 이민자가 위협 요인이다. 대기업이 깨어있는 자본주의, 워크 자본주의의 요새다. 자유무역은 매국이다. 그 어떤 것도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주장입니다. 미국인들은 미국 경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 돼 왔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인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면 정말 자칫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